발효실에 넣어둔 두부는 3, 4일 정도 시간이 흐르면 놀라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마치 흰털이 몽글몽글 자라는 것 같은 이 모습은 두부가 발효되면서 표면에 아미노산 성분의 하얀색 곰팡이가 피는 것입니다. 털두부가 안후이 성의 명물이 될 수 있었던 건 이 곰팡이 씨를 배양하는 데 최적화된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남부에 위치한 광동성. 세월을 품은 웅장한 자연 속에서 전통과 문화를 간직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에는 쏘가리 양식이 활발한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민물고기의 제왕이라 불리는 팔뚝만한 크기의 쏘가리가 가득한데요. 광동성에서 쏘가리 양식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位于这个习性嘛，它就是喜欢天气热啊，天气热的地方就是生长的比较快。广东这边就是天气比较热吧，比较温暖嘛。内陆那个北方天气冷吧，它长得慢，所以说在广东这边就是说养殖的成本跟那个就比较有优势，就是长得比较快。 따뜻한 기후 덕분에 쏘가리의 성장 속도가 빨라 1년에 2번이나 양식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덕분에 광동성은 중국 쏘가리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广东的桂鱼是现在是全国各地都在发货，然后呢，这个30%流通到活鱼啊，直接拉到那个安徽呀、做臭鳜鱼，就是说30%臭鳜鱼的厂家有这个需求量，现在逐年还在增加。 광동성의 양식 쏘가리가 향하는 곳. 바로 중국 남동부에 위치한 안후이 성입니다. 중국 최고의 명산이라 불리는 황산을 품고 있는 곳이죠. 봄이 되면 이곳의 절경을 새삼 실감하게 되는데요. 만발한 유채꽃 덕분에 온 마을이 노란 카펫을 깔아놓은 듯합니다. 금빛 찬란한 유채꽃과 흰색 벽에 검은색 기와를 올린 가옥들, 그 주변을 유유히 흐르는 신안강.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이곳에서 어부들은 대대로 저녁 밥상에 올릴 쏘가리를 기대하며 소박한 고기잡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획량이 줄어 신통치 않습니다. 그래서 광동성의 양식 쏘가리를 들여오고 있죠. 먹는 방식만큼은 여전합니다. 삭혀서 먹고 있는데요. 삭힌 쏘가리는 이곳만의 오랜 음식 문화입니다. 200多年前，新安江流域的渔民把捕捞上来的各种鱼类销往徽州的各个山区。由于天气炎热的缘故，各种鱼类都变质腐败。后来渔民尝试着用盐来保鲜，在用盐保鲜的这些鱼当中，唯独只有桂鱼产生了一种丝臭非臭的味道。 염장한 생선 중에서 유일하게 썩지 않고 삭혀져 오묘한 맛을 냈던 쏘가리.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쏘가리를 더 맛있게 삭히는 법을 연구했고 소금에 각종 향신료를 더하는 삭힘의 비법까지 나왔습니다.
황산에서도 삭힌 쏘가리가 특히 유명한 곳은 후이저우입니다. 광동성 동부의 관문 역할을 해 상업이 번창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 후이저우. 이곳은 음식도 유명합니다. 후이저우 요리는 중국 8대 요리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전통 요리가 삭힌 쏘가리입니다. 남송 때부터 먹기 시작해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삭힌 쏘가리. 대체 어떻게 요리해서 먹고 있을까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요리법은 삭힌 쏘가리에 칼집을 내고 유채기름에 튀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쏘가리가 살짝 익었을 때 마늘과 각종 양념을 넣고 찌듯이 푹 익혀줍니다. 이렇게 요리를 하면 쏘가리의 썩은 냄새는 줄어들고 독특한 풍미가 더해져 한 번 맛보면 그 맛을 잊을 수 없다는 일품 요리. 썩은 쏘가리라는 뜻을 가진臭鳜鱼가 완성됩니다. 发酵过后的鳜鱼，闻着臭，吃着香。没有尝过臭鳜鱼的人，被它的臭味，很多人不敢下筷子。尝过这道菜的很多朋友，被它的独特的鲜香味所吸引，直到后来的追捧热衷。 삭힌 쏘가리 맛에 푹 빠지게 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쏘가리는 삭혀지면 단백질이 분해된 후 당분과 합쳐져 아미노산을 만드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독한 냄새를 풍기게 되지만 동시에 시큼하면서도 달큰한 맛도 얻게 됩니다. 맛뿐만 아니라 영양도 풍부하고 소화까지 잘 되는 음식. 삭힌 쏘가리가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这臭鳜鱼味道非常好吃，它经过腌之后啊，它这个肉质非常紧凑，然后味道就是说口感特别的那个鲜嫩，就吃起来就是说反正非常的好吃。然后它加上这个汤的味道，就是说把这个肉放在汤里面沾一下，它这个更显出这个臭鳜鱼的它这个鲜嫩以及这个味道的这个有一点点微辣，那种感觉是最好的。 여기는 다시 중국 안후이 성에 위치한 황산을 찾았는데요. 이곳엔 쏘가리 외에 유명한 삭힌 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털두부인데요. 삭혀지면서 두부에 털이 자란다고 붙여진 이름 털두부. 털두부는 털이 주는 불편한 식감을 없애기 위해 생으로 먹지 않고 기름에 튀기듯이 부쳐내는데요. 바삭하게 부쳐지면 매콤한 양념을 얹어 먹는 게 일반적입니다. 毛豆腐只有在安徽的南部，今天的黄山市才有，因为它的生产的条件很苛刻，只有在这片特殊的地方，在这个特殊的地理环境和湿润的气候下面，才能长出毛茸茸的豆腐。 두부에 털이 보송보송 났다니 게다가 그 털은 곰팡이 실이라니 들으면 들을수록 기이합니다. 낯선 사람들에게는 다소 혐오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지역 사람들은 이 기묘한 두부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즐겨 먹습니다. 毛豆腐它外面是那种很脆很酥的感觉，当你咬开之后，滑嫩的豆质就已经漫出来了，就是你的整个舌腔里面都是它豆腐的嫩滑的味道，还有辣酱的鲜香味，就是使你的口腔非常的饱满，非常的有口感。 황산에서만 생산된다는 털두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털두부 공정은 일반 두부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이 지역에서 나는 황두와 광천수 샘물을 사용해 두부를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두부와 만드는 법이 같습니다. 털두부 공정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일반 두부가 독특한 모습의 털두부로 변신하려면 특수 발효실에 넣어둬야 합니다. 이때 일정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죠. 只有在我们特殊的这个发酵车间里面，才能完成它的一种豆腐内部的转化，表面才能长出毛茸茸的豆腐，豆腐的内部它也完成了一种软软糯糯的味道。但是它的温度也不能高，我们在毛豆腐最恰当的发酵温度是20度，湿度是75%。 발효실에 넣어둔 두부는 3, 4일 정도 시간이 흐르면 놀라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마치 흰털이 몽글몽글 자라는 것 같은 이 모습은 두부가 발효되면서 표면에 아미노산 성분의 하얀색 곰팡이가 피는 것입니다. 털두부가 안우이성의 명물이 될 수 있었던 건 이 곰팡이 씨를 배양하는 데 최적화된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那么再一个就是说你温度变了，然后气候变了，或者湿度变了，这个微生物的代谢活动都是不一样的。所以说，由于这些条件的一个变化，那么就带来了这个微生物在这个地区有可能它的代谢会旺盛一点，到另外一个地区有可能另外一种微生物，那么它可能活跃一点，所以说就带来了不同的一个发酵的食品。毛豆腐，徽州人的脑海里啊，它就具有一份特殊的情节。像我们到外地打工的或者经商的，逢年过节回来，他都要带点毛豆腐，给远方的亲戚朋友尝一下。 음식을 썩히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 오랜 세월 고군분투했던 사람들. 지난했던 그 노력과 경험 덕분에 우리는 부패와 발효의 경계를 구분짓고 매력적인 삭힘의 맛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소금. 삭힘을 논할 때 소금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죠.